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나폴레옹의 시대인 19세기 초 프랑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총력전의 화신이었던 나폴레옹이 어떻게 프랑스의 그랑드 아미를 이끌었는지 병참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화려한 성공 뒤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년대 초 나폴레옹은 프랑스 최고의 과학기술 인재들로 구성된 산업장려협회라는 회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목적은 프랑스에게 당면한 여러가지 군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는데, 나폴레옹은 자신이 만족할 만한 기술을 개발해내는 인물에게 엄청난 상금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자 현상금의 유혹으로 인하여 갖가지 발명품들이 제한되었지만 산업장려협회는 쓸만한 기술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군 1개 연대를 수면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마법의 가루, 프랑스 병사들이 매면 공중을 날 수 있다는 나무날개, 적진에 돌격해서 자폭하도록 길러진 개 등 일확천금을 노린 황당한 발명품들이 연이어 등장하였기 때문에 점차 협회와 나폴레옹은 신기술 개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니콜라 아페르라는 샴페인 병 제조업자가 협회의 저명한 회원들 앞에서 자신있게 자신의 가방에서 샴페인 병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프랑스 육군을 세계 최강의 군대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온갖 이상한 발명품으로 진저리가 나 있던 회원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적에게 샴페인병을 던질 거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아페르는 동요하지 않고 침착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병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병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십시오. 병 안에 있는 이 야채들은 거의 3주일 전에 이 병 속에 밀봉시켜 놓았던 것들이지만 야채들은 아직도 푸르고 싱싱합니다. 그리고 아페르는 어떻게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요점은 액체에 닿으면 팽창하는 코르크의 특성을 이용하여 유리병에 음식을 넣고 코르크 마개를 막은 다음 끓는 물에 담가서 가열하면서 밀봉하는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상한 발명품에 진저리가 나 있던 대부분의 협회 회원들은 아페르의 발명품 또한 부정적으로 보았지만 협회 회원 중 이를 주의 깊게 보던 한 회원이 이 내용을 즉각 나폴레옹에게 보고하였습니다. 포병 출신의 나폴레옹은 병조림의 위력을 금방 알아챘고 그의 제안을 수용하여 병조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었고, 공장의 최고 책임자로는 당연히 아페르를 임명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새롭게 탄생한 야전 식량을 가지고 프랑스 대육군은 수백, 수천 마일의 거리를 전광석화와 같이 이동하면서 진군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19세기 초에는 병참술의 한계가 분명했는데 나폴레옹의 군대가 이와 같이 전례없는 기동력을 발휘하자 영국군은 깜짝 놀랐고 프랑스군의 비결이 무엇인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따라서 영국 육군의 군수품부는 자국의 과학기술협회에 협조문을 보내 프랑스식 식품 처리 방법을 알아낼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이에 호응한 인물은 런던 출신의 평범한 기계공 피터 듀란드였습니다. 그는 이 문제에 호기심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경우 엄청난 부를 챙길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였습니다. 여러 착오 끝에 듀란드는 아페르의 아이디어가 샴페인의 코르크 마개를 철사로 단단히 고정시키면 기포를 유지할 수 있다는 특성에서 착안하였다는 점을 알아냈습니다. 기포가 유지된다면 음식도 보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아페르 병조림의 출발점이었던 것이지요. 듀란드는 아페르의 아이디어가 매우 재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단점 또한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리였는데 유리는 아무리 두껍게 만들어도 쉽게 깨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듀란드는 유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주석을 가지고 업그레이드 작업을 시작하였고 결국 주석 깡통을 발명하면서 프랑스 병조림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말하는 캔이라는 용어가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후 듀란드의 혁신은 영국 육군을 나폴레옹 군대 이상으로 기동력 있게 만들어 주었고 부수적으로는 식량 가공 방식의 혁명적인 변화도 촉발하였습니다. 프랑스 아페르의 병조림은 나폴레옹이 포상을 발표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이루어진 것이고 영국 듀란드의 통조림은 아페르의 병조림이 등장한 지 불과 1년도 안 돼서 개량된 새로운 시스템이었다는 점을 볼 때 과학의 발전이 얼마나 정치 군사적인 필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폴레옹은 모든 제한된 과학기술을 받아들였을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가 미국인 몽골피의 형제나 발명가 로버트 풀턴의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였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원래는 제지업자였던 조제프 몽골피에와 에티엔 몽골피의 형제는 당시 지브롤터를 점령하고 있던 영국군을 물리칠 수 있는 묘안을 내놓으면 천문학적인 금액을 포상하겠다는 프랑스 정부의 포고령을 보았습니다. 형제는 당시 프랑스가 스페인과 동맹관계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자신들이 고안해낸 기구를 이용하면 고립된 채 식량이 고갈되고 있는 스페인군에게 보급품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그것은 프랑스에게도 엄청난 군사적 이익을 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마침 당시 나폴레옹과 이집트 원정을 함께하기도 했던 최고의 과학자 자크 콩트가 1800년에 몽골피의 형제의 기구를 접하게 되었고, 이 기술은 프랑스 육군의 수색 정찰대에게 필요한 신기술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콩트는 기구를 띄워 적진을 관찰하고 적군의 배치와 진격로를 탐지하며 적 부대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기대를 하면서 나폴레옹에게 기구를 보고하였지만, 나폴레옹은 특별한 열의를 보이지 않은 채 마지못해 형제의 연구소를 파리 근교에 건설하였습니다. 그곳은 기구를 보다 결정적인 무기로 개량하고 기구 조종사들을 훈련시키는 곳이었지만, 불과 2년 만에 나폴레옹은 기구의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는다면서 재정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나폴레옹이 기구 개발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할 즈음에 또 다른 미국인 발명가 로버트 풀턴은 자신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나폴레옹과 그의 과학자 참모들 앞에서 이른바 증기기관식 전함과 잠수함이라고 명명된 수상한 배에 관한 각종 도면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밑으로 항해하면서 수면에 떠있는 배들을 공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죠. 나폴레옹은 의심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갑판 아래 화덕을 설치해 나무로 된 배의 동력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볼 때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 배들 말고 풀턴이 내놓은 또 다른 구상에 대해서도 발전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았는데,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 초기형 어뢰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많았지만 어쨌든 나폴레옹은 풀턴의 발표를 모두 듣고 일정 금액의 경비를 풀턴의 연구 비용으로 지원해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나폴레옹이 풀턴을 제한적으로나마 지원한 이유는 영국인이라면 치를 떨던 풀턴이 자신의 평생 수건은 영국을 자기 앞에 무릎 꿇리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자신이 프랑스를 위해 봉사하는 이유라는 설명에 대한 믿음이 마음 한켠에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어쨌든 풀턴은 자신의 연구비가 소진되는 동안 프랑스에서 연구하며 그 기적의 무기들을 만들어 시제품을 프랑스에서 검증하기로 하였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풀턴이 개발한 잠수함은 센강에 잠수하여 물속에서 무려 4시간 동안이나 머무름으로써 매우 전도 유망한 결과를 도출하였고, 어뢰 역시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풀턴의 발명품들이 실제의 전투 상황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 고집하며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중단해버렸고, 풀턴은 짐을 쌀 수밖에 없었지요. 이렇게 두 번의 어이없는 명령으로 나폴레옹은 자신을 유럽의 패자로 만들어주고도 남았을 두 가지의 결정적인 기술을 퇴짜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나폴레옹은 패배하며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지요. 나폴레옹은 원래 기술교육을 잘 받은 포병 장교 출신으로 과학이 군대의 우위를 결정하는 본질적인 요인이라고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프랑스 산업장려협회를 창설하며 과학과 기술을 군사와 정치에 접목하려 노력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과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정적인 무기를 제일 먼저 접하고도 잠재력을 꿰뚫어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나폴레옹은 과학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과학적 문제는 관련 위원회에게 결정권을 넘겨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이것은 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독재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정치체제는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보여준 또 다른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